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대구 민주당을 키워주셔야 대구가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위헌적인 방탄 청문회를 규탄하는 변호사 도태우입니다. 네. 오늘 개천절인데 두 분 목소리가 더 힘차십니다. 예. 자, 오늘은 세수 결손으로 걱정이 많은 지방재정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에서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운 펑크가 예상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좀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각종 예산을 줄이고 돈을 쓰지 않는 게 최선의 대책일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예. 먼저 이 세수 결손이라는 말이 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오해요. 예. 네. 이게 이제 그냥 그 자체로 덜 거쳤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예상치보다 덜 거쳤다 이런 말입니다. 아, 예상치보다. 예. 네. 예. 지난 해에 이제 미리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 세수 예상액을 그게 이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예상치와. 네.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가 난 부분이 이제 법인세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굵은 세수 영역이 법인세, 소득세, 예, 뭐 그리고 부가세 등인데 부가세는 많이 늘었어요. 소비 증가 등으로. 예. 그런데 이제 법인세가 그 가장 크게 준 이유가 이제 작년 영업 실적이 상당히 그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장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좋았다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세금에 바로 반영이 되진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나는 것인데요. 네. 예, 이런 부분이 그 세수 결손을 그 세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9월에 이제 예측을 다 제시하다 보니까 그 8월까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 세수를 예측하는 데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출하는 시기를 최대한 좀 늦춰서 예. 그리고 그 일각에서는 그 예측하는 모델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이 민감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해서 좀 더 모델을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잘못 이야기하면 그 청취자들 오해를 쓸 수 있는데 이번에만 세수가 부족 30조가 아니고 작년에도 59조가 펑크가 났어요. 이거는 기재부가 네. 그 기재부에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고시 출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왜 했느냐 했을 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번에 30조 예상 중에 14조 5천억이 법인세고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도 8조 4천억이나 덜 거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기재부의 명백한 잘못이고 이것은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가 엄청 살기 어려워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대구예요. 우리 대구. 여기에 정부에서는 추가 국채 발행도 안 하겠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안 내려보내겠다라는 건데 이 전체 금액이 한 12조 줄이겠다는 건데 대구시마에도 한 1,000억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지금 대구 재정 자립도가 44.3%인데 이게 또 작년보다 재정 자립도가 3% 줄었어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국비가 많이 안 와도 살아가는데 네. 지금 50%가 안 되는 재정 자립도로서는 대구 살림살이가 너무 팍팍하다 이 말인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부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한데 대통령실 예산은 계속 늡니다. 왜일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도둑놈이라고 법적인 용어를 하면 깜짝 놀랄 사람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득세 말씀하셨는데 예. 소득세 경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자영업자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법인세에서 차익이 크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가세가 7조 가까이 늘었지만 그걸 다 메우지 못한 것이 좀 있고요. 그러나 소득세 부분은 그 대동소이한
그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계속 지금 예. 펑크가 59조, 30조 연속이라니까요. 그 원래만 그런 게 아니고. 항목별로라는 거죠. 항목별로.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그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그런 부분으로 넘어갔는데 이 부채 부분에서 보면요. 네. 예, 대구는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그 대전보다도 부채가 훨씬 적어요. 그 대전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총 부채액 중에 약 5%에 달하고 대구는 4% 초반대입니다. 4.1% 이렇게. 그러니까 대구 인구가 대전보다 훨씬 100만이나 많은데 그걸 보면은 대구의 그 지방채 발행 비율 이런 부분은 건전한 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예. 어쨌든 여러 지자체들이 이제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구시장은 지방채 발행 없이 운영하겠다. 재정 운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방향대로 또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보시는 건가요?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그 전체적으로 지방채 혹은 지방 그 정부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 문제는 국가 전체 신인도 국가 부채와 직결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그 재정 건전성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그 특별 회의나 기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대구시의 방향이 그 국가 전체적인 기조와도 맞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홍 시장님 경우로 보면은 경남 경우에도 아주 그 지방채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치인 특유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셨던 경남도 전체 지자체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지방채 그 비율이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구도 지금도 꽤 낮지만 그 건전 재정 기조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야 정말 필요할 때 발행하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채를 남발할 필요도 없지만 이게 너무 축소 왜곡해서도 안 된다 이러시거든요. 필요한 곳이면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자본주의에는 돈이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 같아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너무 여기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싶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치수원 같은 거는 구미 해평치수원에 한 3,900억 정도면 되는 것을 안동댐 사람도 안 먹는 이 안동댐을 먹겠다 해서 2조씩이 딱 하면서 이런 거는 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세금 낭비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좀 앞뒤가 살짝 안 맞는 그런 행정이 많습니다. 대구시가. 하실 말씀 있어요? 네, 그 취약 계층을 돌보는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지출을 줄일 때에도 줄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 부분은 그 대구시 경우에도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먹는 물 사업 경우에는 그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지방채가 적으면 네. 무슨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적당한 부채가 다시 기업 재정 정책에 의해서 더 순환이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남이 지방채가 적었다고 경남을 지사 시절 잘했다 하는 거는 좀 이율 모순이다. 이율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얘기를 가볼게요.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문제가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56조 4천억 원 세수 펑크를 막는 과정에서 18조 원 넘는 지방교부세 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와 야당의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재부의 잘못입니다. 모든 예산의 심의 확정은 국회가 갖고 있어요.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재부는 추경을 해서 삭감분에 대해서 국회 허락을 득해야 돼요. 이게 추경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법 위반 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등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런 행위를 보면 기재부는 옛날부터 내가 우리 나라의 국간직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이 생각이 강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때껏 이런 행위를 안 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게 국회를 어느 정도 패싱했다. 좀 심각한 문제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국회 겁니다. 승인을 반드시 받았어야 받아야 했다. 됩니다. 예, 이 예.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예. 법문상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국가재정법 43조 보면은 예. 기재부 장관은 필요한 때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재부는 근거 규정을 그걸 듭니다. 필요한 때. 예, 그런데 네. 이 예산 배정 속에 그 지방 교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제 지방 교부세는 별도법도 있고 예. 추경이 그걸 전제하고 있는 듯한 또 법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문상은 이렇게 서로 각자의 입장이 대립되고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네. 헌법 원리상으로 볼 때는 국회가 추경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 제기는 예, 결국 예, 헌법 원리상으로는 그 부분이 맞다고 보이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는 추경 심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법적 건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중앙정치권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 상임위원장 간사단까지 함께하는 그런 만찬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자리라고 하지만 이 특검법 재표결과 또 국정감사 또 한 대표와의 갈등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국감 대응 논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원내 중심으로 면담했다는 그런 이제 좀 그 발표가 있고요. 예. 그러나 어찌 됐든 여권 내 갈등의 증폭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그 지역 신문 사설도 있는데 그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나가서 뭐 어른도 함께 읽는 동화 같은 해법을 하나 좀 어른도 함께 읽는 동화 동화요? 같은 버전의 예. 해법을 하나 좀 제시하자면은 그 좀 놀라지 마시고요. 네. 양당 대표가 동반 용퇴하는 동화 같다고 했습니다. 예, 그거는 명분은 이렇습니다. 그 문제적인 상대방 대표가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동반 용퇴이기 때문에. 동반 용퇴. 이 민주당은 늘 검찰 독재당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만이 아니고 이제 당 대표도 검찰 바로 이제 출신 아니냐.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제 범죄자 방탄당이라고 막 맞서고 있어요. 근데 이런 두 부분은 모두 당 대표에서 비롯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당 모두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은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으로부터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숨 쉴 여지를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물론 어른도 함께 읽는 동화 같은 버전이라고. 왜 동화 같은 버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동화 같은 버전 맞아요. 동반 용퇴. 네. 예, 동화. 예, 어른도 함께 읽는. 예. 현실에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화라고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그러나 동화는 어떤 본질과 핵심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훈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오전에는 최혜병 특검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 번째, 지역화폐법 거부권에서 총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후에는 당대표를 쏙 빼고 원내 지도부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당에는 당대표가 있고 그 밑에 원내대표가 있고 그게 체계입니다. 예. 당대표 쏙 뺐다는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 망신 죽이고 내가 이때껏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이런 등등 다 시켜줬더만은 네가 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해? 괘씸한 이런 생각이 강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뭐 일당백의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원한다던데 이 말은 행정부를 잘 감시 잘잘못을 따지라는 뜻이 아니고 네. 야당을 적극적으로 견제해가지고 현 정부의 잘못된 것을 막아달라 이 뜻으로 저는 보이더만요. 네. 예. 네, 그 특검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말씀인데 그 특검법은 사실상 상설 특검 제도가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그 이 수사 검사를 특검한다든지 무리스러운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특검법만이 아니라 예. 탄핵 부분도 이 정부 들어서 무려 17건 탄핵 발의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특검, 탄핵, 남발에 가까운 그런 것이 다 방탄용이다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고전적인 말로 법은 과거의 언어고 정치는 미래의 언어다. 그래서 법은 늘 좀 청산적이고 과거지향적입니다. 네. 우리 정치가 미래를 향한 생산적 논의가 굉장히 부족하다. 국회를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이 미래는 진짜 아무도 안 가본 거기 때문에 여러 정당과 여러 정치인들의 논의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하려면 어떤 논의해야 되냐. 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못 들어보지 않습니까?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네. 한 말씀만 더 하실까요? 예, 어제 1분 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갈등이 있는데 또 다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김 행정관, 선임 행정관 문제도 있잖아요. 네. 이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갈등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대 한동훈 갈등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알다시피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사이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란 말도 있는데 아니야 둘이가 워낙 옛날부터 호흡을 맞춰서 잘 해결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 중간에 김건희 여사가 딱 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질 거고 국민의힘이 더욱더 어려워질 거고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내가 한번 세게 박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잠시 엎드려 있을 것이냐 이랬을 텐데 아마 이 갈등에 계속 중간에 대통령 권한보다 더 힘센 김건희 여사가 있어서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대권의 후보 자리로 네. 우뚝 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번 관망해 봅시다. 예. 원래 연말까지가 그게 최정점에 달할 거로 생각됩니다.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결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도태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